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보다는 분명히 의원 내각제에 더 제도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하게 선거 제도의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의 개편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아마 그 학계에서도 일부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때 정수가 300명이든 350명이든 정원 초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초과 의석 발생 문제고요. 당연히 초과 의석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과 의석 발생은 필연적이죠. 해서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우리 당이 유리하다, 우리 당이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데 저는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에서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는 좀 더 예외일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지역 이익이 권역별로 나타나는 경우에 요거 선거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학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그런 사례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권역에서 60명 뽑는데 한 60명에서 65명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어느 지역에선가 이렇게 하니까 저기는 원래는 권역별 60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80석이 나왔다 하면 우리 국회에서 80석의 힘이 60석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죠. 인구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국회에 와서 대표성은 60석 대 80석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기 극단적인 경우가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게 갈려요? 그러면 비례대표 하나도 없이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당연히 비례대표를 꼭 줘야 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헌법 41조 3항에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비례대표를 두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요. 예,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때 초의석을 뒀어요, 안 뒀습니까? 안 뒀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저희가 개정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고 저희들이 제출했었고요. 초과 의석을 제출해요? 그럼 초과 의석을 제출하면 그럼 초과 뒤에 의석을 제출한 게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당시에 예. 의석이 늘지 않는 걸로 전제한 거 아닙니까? 설계를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300석으로 의석을 했지만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초과 의석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 선거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고 봤습니까? 당시 선관위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아니 생각이 아니라 보고서대로 얘기해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원 300석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개정 의견에 초과 의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도를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지 말고 이 보고서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관위 공식 입장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이때 초과 의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석으로 의석을 한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의견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제도 속에 이미 초과 의석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한정 늘어나나요? 이제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미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각 국가마다 비례대표하고 단순 다수대표제 이것을 혼용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7개에서 OECD 국가 중에서 37개 국가 중에서 현재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다 4개밖에 없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득표율 그 지역구의 의석에 따라서 불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사무총장님께서 자꾸 옛날 얘기를 혼동을 하시면 어떡해요? 처음엔 의석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분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병리평을 만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실제로 자기가 받은 득표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특히 제1당에게 너무 과대하게 비례대표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성이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제도 얘기는 병리평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단계 발전했던 겁니다. 정당 투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지금 안 되니까 조금 더 뜬금없이 불문헌법 정신에 따라 200석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셔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서 왜 갑자기 불문헌법 정신인가 했는데 우리 헌법의 41조 이하의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돼 있죠. 예. 왜 이렇게 200인 이상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헌법에?
모르세요?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재헌국회 회의록입니다. 재헌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 자료가 있는데 하나만 가져올게요. 이때 그 46년 7월 달에 그 48년이죠. 48년 7월 달에 이 자료인데 김재학 의원이라는 분이 헌법을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뭐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10만의 대변자라면 10만 대변이라고 능히 자인하고 나왔다면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당시에 10만 선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분만 더. 당시 재헌국회에서 10만 선량이라고 해서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남쪽의 인구가 2천만 명, 북쪽의 인구 1천만 명에서 3천만이었기 때문에 남쪽에 그 국회가 구성된 거기 때문에 통일된 국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2천만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재헌의회의 정신이었어요. 헌법 정신. 300명을 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나중에 헌법을 바꾼다는 보다 명확하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는 인구 최소 기준 10만 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겠죠. 미국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원 같은 경우 5만 명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제가 잘 모릅니다. 300명 이상으로 이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이게 불문의 헌법 정신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불문이라는 것은 안 입을 들을 문 들어보지 못한 헌법 정신입니다.